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런 기회를 주신 불이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제가 말할 내용은 최근에 저희 실험실이 소세포 폐암의 연구를 통해서 발견한 Win5A, Low-A 신호 전달축의 역할과 그리고 그 신호 전달축의 어떤 표적 치료에 대한 타겟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해 보고자 합니다. 저희 실험실은 꽤 오랫동안 런캔서 발달과 그리고 계속적인 성장에 관해서 역할을 하는 여러 가지 미케니즘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오늘 특별하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과정 중에 발생 과정에 주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 growth signaling pathway, 즉 해착 pathway나 Wnt, Notch 그런 pathway들이 캔서 발달 과정에서 이제 다시 리액티베이션 돼서 캔서 형성 과정과 뭐 여러 가지 프로그레션, 악성으로 되는 과정에 역할을 한다고 많이 생각들을 하죠. 런캔서도 예외는 아닌데요. 저희가 최근에 이렇게 여러 가지 페이퍼를 통해서 해착 패스웨이나 FGFR1, 그 다음에 Notch 패스웨이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줬는데 아직도 굉장히 많은 시그널링 패스웨이가 남아있다는 것을 저희는 인지를 하고요. 오늘 여기가 특별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Wnt 베라크티닌 패스웨이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펀메드의 Wnt 베라크티닌이랑 캔서라는 키워드를 치면은 뭐 24,000개가 넘는 그 정도의 많은 페이퍼가 떠오르고 아마도 대부분의 페이퍼는 Wnt 베라크티닌 시그널링 패스웨이에 약간 튜머 형성 과정에 도움을 주는 온코제닉한 펑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즉 그럼으로써 Wnt 베라크티닌 패스웨이가 그 특정 캔서에 약간 뭐 표적 치료의 어떤 타겟이 된다는 것을 결국 말하는 페이퍼가 많은데요. 뭐 저희도 사실 예외는 아닙니다. 간단하게 Wnt 베라크티닌 시그널링 패스웨이에서 혹시나 모르시는 분 있으면은 이제 해서 간단히 소개를 하면은요. 보통 셀에는 이제 Wnt라는 어떤 라이간드가 없을 때는 리셉터에 바인딩하지 않을 때는 인트라셀러에서 셀 안에서 베라키틴이라는 어떤 이런 특정 아주 키 미디에이터가 보통 이렇게 말고 분해가 됩니다. 하지만 Wnt가 리셉터에 바인딩을 하고 그로 인해서 이 베라키틴을 지속적으로 파괴하는 디스트럭션 컴플렉스라는 여러 가지 프로틴으로 형성된 이 컴플렉스가 이제 그 역할을 못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셀 안에서는 이제 베라키틴의 양이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결과가 그 양이 늘어난 베라키틴이 많은 경우 이제 뉴클리어스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트랜스크립션을 코팩터로서의 역할을 하고 많은 종류의 어떤 유전자를 이렇게 인덕션을 하게 됩니다. 그 다운스트림 타겟진 중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튜머 형성 과정에 많은 역할을 하는 닉도 있고 사이클린 D 등등 여러 가지 진들이 있는데요. 이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Wnt 베라키틴 시그널링 패스웨이가 튜머 형성 과정에 역할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죠. 저는 Wnt 베라키틴 시그널링 저희 실험실은 Wnt 베라키틴 시그널링 패스웨이의 역할을 소세포 폐암이라는 스몰셀 런캔서라는 특정 디지즈에서 연구를 해보자고 했는데요.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은 소세포 폐암은 전체 런캔서의 15% 정도 됩니다. 뭐 스태티스틱마다 이렇게 다른데 넘버는 대충 보면은 에버리지 15% 정도 되는데 다른 캔서에 비해서 굉장히 아주 악성이라고 할 수 있죠. 미국에서만도 거의 매년 3만 명의 환자가 이 디지즈로 죽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굉장히 프롤리퍼레이션 속도가 되게 빠르고 보통 진단이 됐을 때 이미 전이가 일어나서 보통 수술 같은 거는 옵션이 아니고 이제 키모테라피를 이렇게 환자가 이렇게 받는데 많은 경우는 이제 거의 전부 다 이제 재발을 합니다. 그것도 몇 달 안에. 그래서 아직 저런 이유로 인해서 많은 환자들이 여전히 큐어 없이 이렇게 죽어나가는데요.
아직도 우리는 이 소세포 폐암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주 특이한 점이 있는 게 거의 모든 페이션트의 튜머에서 공통적인 뮤테이션이 발견됩니다. 뭐냐면 RB와 P53라는 튜머 서프레서가 동시에 뮤테이션이 된다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여러분이 혹시 더 잘 아실지 모르는 non-small cell lung cancer라는 KRAS랑 EGF가 이렇게 튜머 형성에 도움을 주는 그 캔서랑도 굉장히 많이 다르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비소세포암인 non-small cell lung cancer랑 굉장히 많이 다르죠. 저희가 이런 캔서 안에서 베라케틴 시그널링 패스웨이는 어떤 역할을 할까 굉장히 궁금해했는데요. 첫 번째로 하이포테시스는 간단했습니다. 많은 캔서에서 하는 것처럼 이 시그널링 패스웨이가 튜머 형성 과정에 도움을 줄 거다. 즉 셀 오브 오리진에서 이렇게 초기 약간 양성의 어떤 그런 튜머를 형성하는 과정과 그 양성의 어떤 리전이 이제 레이 스테이지 튜머로 가는 과정, 이 모든 과정에 관여를 하지 않을까, 그게 저희의 가정이었습니다. 그 가정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가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했는데요. 여기 이제 딱 두 슬라이드에서 첫 번째 파트를 약간 이렇게 요약을 하자면, 가장 중요한 익스페리먼트는 아마도 그 윈트 베라케틴 시그널링 패스웨이를 없앴을 때 튜머가 이제 잘 안 자라게 되는지 로스 오브 펑션 익스페리먼트를 했는데요. 그 실험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잘 알려진 그 유전자 변형 마우스 모델을 쓰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로 RB와 P53, 즉 휴먼에서도 거의 뮤테이션이 일어난 그 유전자들이 없어짐, 렁에서만 없앨 수 있는 그런 마우스 모델을 사용하는데요.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아데노크리 바이러스를 이렇게 유전자 변형이 되어 있는 이제 마우스에다가 이렇게 렁통에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렁 상피세포만 인펙션이 되고, 이렇게 유전자들이 이렇게 그 안에 딜리션 됐을 때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튜머가 생깁니다. 이렇게 굉장히 진하게 보라색처럼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튜머들인데요. 이게 굉장히 소세포암의 굉장히 특징적인 어떤 형상들입니다. 이 모델을 이용해서 저희는 이 모델에 추가로 윈 베라케틴의 중요한 플레이어인 베라케틴을 딜리션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예상했던 결과는 튜머가 덜 자라거나 안 자라거나 거였거든요. 근데 굉장히 놀라운 결과를 얻었는데요. 령에는 튜머가 베라케틴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튜머 형성 과정을 아주 비슷하게 진행되는 걸 봤습니다. 이 오른쪽 그래프에서 이렇게 매저를 했는데요. 이렇게 약간 줄어드는 것처럼 낙가웃에서는 보이지만 거의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뭐 베라케틴이 잘 딜리션 되지 않은 건 아니냐, 그걸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검증을 했는데요. 임뮤노 스테이닝으로 이렇게 튜머들을 이렇게 스테이닝하면은 왼쪽에 보이시는 이렇게 튜머 바운더리를 따라 경계를 따라서 여러 가지 이렇게 빨간 스테이닝이 되게 되는 게 보통 패턴인데요. 이게 오른쪽 이 패널을 보시면 알겠지만 튜머 안에서는 그 베라케틴 스테이닝이 없는 게 거의 많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보이는 빨간 선들 같은 것들은 그러니까 아데노바이러스가 접근할 수 없는, 즉 진이 딜리션 안 되는 블러드 베슬입니다. 그러니까 튜머 셀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튜머 셀들은 전부 다 베라케틴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이즈나 패턴이나 모양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베라케틴을 갖고 있는 튜머랑 거의 이제 아주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차이가 없었던 겁니다. 사실 이 결과는 굉장히 놀라웠는데요. 아까도 서두에 말했다시피 많은 튜머에서 특히 콜론 캔서나 브레스트 캔서 같은 데서는 베라케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없으면 튜머가 엄청나게 줄어들고 안 자라고 막 그런 정도죠. 여기서는 있으나 없으나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게 튜머 형성 과정만 이렇고 튜머가 이미 형성된 다음에 계속 자라는 거에는 또 도움이 될까? 그 아이디어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한 게 뭐냐면, 그러면 이 마우스에서 나온 튜머에다가
다시 이제 크리스퍼 캐스9으로 해서 이제 베라키틴을 없앱니다. 이게 웨스턴 블라트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깨끗하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인비트로 뭐 콜로니 소프트가 에세이에서 프롤리퍼레이션을 측정했을 때 이 컨트롤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투머 형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피노타입과 비슷하게 베라키틴은 거의 불필요했던 거죠.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되게 마음이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저희가 굉장히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를 했다시피 처음에 이런 결과를 대했을 때 굉장히 놀라웠고 약간 어떻게 보면은 네거티브 데이터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뭐 어떤 이유에서 왜 이랬을까? 다른 튜머에서는 그렇게 중요한데 왜 여기는 아닐까라는 어떤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물어본다는 걸 생각했었는데 이게 쉽지는 않죠. 예. 왜냐하면 어떤 모티베이션이나 그런 게 없지만 하지만 저희들은 그냥 했는데요. 왜 이렇게 됐을까? 그건 뭘까? 그래서 처음에 한 게 뭐냐면 베라키틴 시그널링 패스웨이가 진짜 없을까라고 하기 위해서 그 다운스트림 타겟들을 체크를 해봤습니다. RT-PCR로.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패스웨이가 액티베이션 되면 이제 트랜스크립션이 변화가 일어나고 이렇게 다운스트림 타겟들이 보통은 인덕션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1을 기준으로 컨트롤이라고 했을 때 컨트롤과 노멀론과 튜머랑 차이가 없거나 아니면 되려 낮습니다. 튜머에서 타겟진들이. 그리고 다른 패스웨이의 중요한 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그렇게 아주 뚜렷한 어떤 변화를 보이진 않고요. 그러니까 어떤 튜머 형성 과정에 어떤 역할을 한다는 패턴이 안 보였던 거죠. 그거는 사실은 윈 베라키틴인 패스웨이를 액티베이션 한다는 어떤 프로틴들, 윈트들, 리건드도 보면은 노멀렁이랑 같거나 아니면 되려 낮습니다. 그러니까 리건드도 없는데 패스웨이가 액티베이션 될 리는 없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이 된 거죠. 근데 동시에 저희가 다른 걸 알아본 게 뭐냐면 지금 여기서는 7개 정도를 봤는데 윈트, 리건드는 굉장히 많습니다. 15개인가 이렇게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베라키틴을 동반하지 않는 패스웨이가 있습니다. 그 패스웨이들을 액티베이션하는 그로스 팩터들, 윈트들은 굉장히 높아 있습니다. 튜머에. 그래서 굉장히 궁금해서 저희가 또 RNA 데이터니까 프로틴으로 검증을 해봐야겠다 생각해서 그중에 하나 제일 잘 알려져 있는 Win5A라는 프로틴을 이제 좀 더 이렇게 검증을 했죠. 그랬더니 이 RNA 데이터와 아주 일치하게 튜머에서는 굉장히 많이 증가가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리고 이건 마우스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고요. 휴먼 노멀론과 휴먼 캔서 셀 라인을 비교했을 때도 동일하게 튜머에서만 굉장히 뚜렷하게 증가를 합니다. 다른 모든 베라키틴 인디펜던트 리건드를 저희가 다 검증은 하지 못했는데요. 그냥 비슷할 거라고 일단 예측하고 있습니다. 베라키틴 인디펜던트 패스웨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트라셀루라 어떤 플레이어들이 플레이어로서 베라키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굉장히 많은 프로틴들이 굉장히 복잡한 조합으로 리셉터와 리건드가 만나서 시작되는 시그널들을 많은 경우는 사이토졸릭 체인지나 아니면 어떤 때는 뉴클리어스, 그러니까 핵으로 이렇게 전달을 해서 다운스트림 타겟진들을 액티베이션 하는데 그 타겟진의 종류와 정도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베라키틴 시그널링 패스웨이랑 많이 다릅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펑셔널 아웃컴이나 그런 것도 많이 다르겠죠. 그래서 이런 결과들을 바탕으로 저희는 가설을 약간 수정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윈 베라키틴 시그널링 패스웨이가 아니고 그러니까 베라키틴 인디펜던트 패스웨이다. 즉 그것들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중에 제일 잘 알려지고 그런 이유로 해서 제가 윈5A를 대표적으로 한번 뽑아서 계속 팔로우업을 한 거죠. 그래서 가설은 윈5A가 중요할 것이다. 이거를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이제 좀 더 여러 가지 모델을 썼는데요.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그 유전자 변형된 그 제네टि컬리 엔지니어드 마우스 모델 말고도 셀 라인들 여러 가지 그런 마우스들 쓰게 됩니다. 여기 한 가지 추가로 잠깐 설명을 하고 해드릴 게 뭐냐면 저희가 이 마우스 모델에서 프리니오플라스틱이라는 즉 프리캔서러스, 캔서가 되기 전구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초기 발생 과정, 안 발생 과정에서 저희가 아이솔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 마우스만이 할 수 있는 어떤 유전적으로 셀들을 이렇게 형광 물질로 레이블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형광 물질을 이용해서 팩스를 통한 다음에 이렇게 셀을 각각 다른 스테이지에서 분리를 해낼 수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둘의 어떤 셀 컬처상에서 그 어떤 모팔로지가 굉장히 다른데요. 그러니까 튜머 셀들은 이렇게 뭉쳐서 막 떠서 자라고 그러는데 이 얼리 스테이지에서 나온 프리 캔서러스 셀은 이렇게 보면은 뭉치지도 잘 않지만 이제 이렇게 굉장히 그 셀 컬처 바닥에 잘 붙어서 자랍니다. 이런 거 말고도 아마도 가장 중요한 차이는 뭐냐면 동일한 넘버의 세포를 누드 마우스에 이렇게 옆구리에다가 이렇게 스킨 밑에다가 이렇게 인젝션을 했을 때 튜머 셀은 동일한 기간에 굉장히 큰 튜머를 만드는 반면에 이 프리캔서러스 셀, 즉 초기 얼리 스테이지에 나온 셀들은 동일한 셀을 인젝션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시간대에 튜머 형성 과정에 어떤 그 세기가 굉장히 적습니다. 또 이것만이 아니라 저희가 잘만 이렇게 미디어만 갈아주면 이 상태로 변하지 않고 굉장히 거의 영구하게 10년 넘게 이 비슷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초기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얘가 뭔가 다르다. 즉 튜머에는 있어야 되는 어떤 그러니까 추가적인 변이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전구체로 남아있나 보다라고 저희가 가정을 한 거죠. 그 중에 한 변화 중에 하나는 윈5A도 마찬가지입니다. 튜머에서는 이렇게 굉장히 익스프레션이 올라가 있는데 아까 전에도 보시다시피 이 프리캔서러스에서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낮아져 있습니다. 즉 윈5A가 올라가서 튜머가 되는 거면은 이런 어떤 코릴레이션이 어떤 펑션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건 아닐까라고 저희가 약간 가정을 했는데요. 저희가 생각한 건 뭐냐면 그러면 FreeSC라는 윈5A가 없는 그런 셀에다가 윈5A를 이렇게 인위적으로 넣어줬을 때 그럼 튜머가 이렇게 될까? 그게 아주 간단한 가정이었는데요. 그 실험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렌티바이러스를 사용해서 이제 오버 익스프레션을 시킵니다. 그랬을 때 여기도 보시다시피 익스프레션이 굉장히 잘 돼 있고요. FreeSCM에도 불구하고 전구체임에도 불구하고 윈5A를 익스프레션 시켰더니 소프트하가에서 측정해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프롤리퍼레이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콜로니를 굉장히 많이 만들죠. 이제 컨트롤보다 이렇게 이제 퀀티피케이션 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건 그래도 여전히 인비트로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이게 어떤 인비보에서도 이럴까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 세포들을 컨트롤과 윈5A 셀을 이제 누드 마우스에 집어넣고 이렇게 매저를 합니다. 보시다시피 윈5A의 를 오버 익스프레션하는 프리캔서러스 셀은 그렇지 않은 컨트롤보다 굉장히 튜머를 빨리 만듭니다. 예. 그리고 그 튜머를 이렇게 섹션을 해서 그 파스포H3라는 히스톤 H3라는 그 마이토시스 마커, 마이타릭 페이즈 마커를 측정해서 프롤리퍼레이션을 측정해 보면 이제 프롤리퍼레이션도 여전히 높고요. 같은 튜머 사이즈나 그런 거에 봤을 때. 그래서 윈5 인크리스, 그러니까 윈5를 인크리스하면은 이제 튜머 프롤리퍼레이션, 셀 프롤리퍼레이션이 올라가고 그게 튜머 형성 과정에 도움을 주나 보다. 이게 저희가 생각한 끌어낸 결론인데요. 물론 이건 게인 오브 펑션 익스페리먼트니까 반대로도 해봐야겠죠. 그래서 저희 반대는 이제 아까 전에도 잠깐 보여드렸다시피 기본적인 마우스 모델에다가 추가로 윈5A를 없애봅니다. 그래서 윈5A가 중요하면 당연히 튜머가 제일 자라야겠죠.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윈5A가 딜리션 됐을 때는 튜머를 막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윈5A가 존재하는 튜머 그 렁보다는 어떤 튜머 형성 과정에서 사이즈나 여러 면에서 굉장히
시그니피컨트한 차이를 보이죠. 저희가 작지만 이 세포들을 이렇게 또 분리를 해낼 수 있고 그걸 컬처해서 이렇게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에세이를 해봤을 때 여전히 그런 프롤리퍼레이션 차이나 그런 것들이 유지가 됩니다. 이미 이렇게 튜머가 된 다음에도. 여기 콜로니 소프트아가 에세이에서 이렇게 측정했던 거에서도 보시다시피요. 이제 이 두 실험을 바탕으로 저희가 그 간단한 결론은 윈5A는 이제 sufficient하고 또 necessary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튜머 형성 과정.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아까 프롤리퍼레이션을 얘기를 했는데 이제 프롤리퍼레이션을 조절하는 거는 한 가지고 또 많은 것들은 동시에 셀 서바이벌이나 뭐 다른 형성 과정에도 튜머의 특징들도 이렇게 영향을 주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매저 측정한 거는 이제 서바이벌엔 또 영향을 주나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봤더니 윈5A를 잃어버린 셀은 보면은 이제 컴플레이 이제 익스프레션이 안 되고 이제 두 가지 셀 데스 마커인 클리브드 펍이나 클리브드 캐스페이스 3 같은 그런 것들이 많이 증가를 합니다. 즉 윈5A는 프롤리퍼레이션만 이렇게 향상시키는 게 아니라 이제 동시에 이제 셀 데스도 많았던 거죠. 근데 그게 없어지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셀 데스, 에파토시스를 이제 암시하는 마커들이 이렇게 갑자기 증가를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 프롤리퍼레이션과 셀 데스 동시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게 저희들 생각인 거죠. 다시 한번 또 보여준 게 뭐냐면 윈베라키틴 패스웨이의 타겟들은 여전히 프로틴상에서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윈5A의 역할은 베라키틴과는 아주 무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근데 저거는 뭐 이제 뭐 셀이고 아까 튜머고 다시 한번 이제 윈5A를 없앴을 때 이게 셀들이 계속 자라는 거에도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 이제 얘를 보기 위해서 마우스 튜머 셀과 이제 휴먼 튜머 셀 라인들을 갖고서 이렇게 shRNA나 크리스퍼 캐스9으로 해서 이렇게 낙아웃 익스페리먼트를 이렇게 합니다. 보면은 보시다시피 어떤 셀 라인을 이렇게 하든 어느 정도 이렇게 프로틴 낙다운이나 낙아웃이 됐을 때 이제 소프트아가에서 어떤 콜로니 포밍 그 능력이 굉장히 저하되는 걸 이제 알 수 있죠. 예. 뭐 어떻게 보면 예상할 수 있다시피 아주 컴플릿 낙다운이나 낙아웃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셀들은 여전히 살려고 이제 어떤 식으로든 낙다운이 컴플리션 하지 않게 되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 그런 인디케이션이 있는데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인비트로에서만 이런 영향을 주는 게 이렇게 효과를 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이 세포들을 이제 아까 보여드린 누드 마우스의 이 서브큐테니어스 튜머를 서브큐테니어스 인젝션 했을 때 튜머 형성 과정에서도 이제 뭐 다양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일관적으로 이제 튜머 형성 과정에 아주 이제 그 낙다운을 했을 때 튜머 형성 과정이 많이 억제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결론은 이제 윈5A는 튜머 디벨롭먼트만 아니라 튜머가 되고 난 다음에 계속적인 그 증식에도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윈5A가 증가되는 게 튜머에서 높아진 게 중요하다면 뭐 저희한테는 굉장히 당연한 질문은 그러면 그 윈5A를 증가시키는 거를 하는 건 뭘까?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궁금했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찾았지만 이게 은근히 잘 알려진 프로틴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위에 어떤 직접적인 어떤 업스트림 레귤레이터가 많이 알려져 있지 않더라고요. 놀랍게도. 근데 한 가지 페이퍼가 있었어요. 네. 이 페이퍼인데 이 페이퍼에서는 그 크로마틴 이뮤노프리시피테이션 익스페리먼트를 통해서 그 E2F4라는 아주 셀 사이클하고 많이 관련되어 있는 트랜스크립션 팩터들의 어떤 그 타겟이 뭔가를 종합적으로 아주 이렇게 봤던 페이퍼인데요. 그 페이퍼 안에서
E2F4라는 트랜스크립션 벡터가 Win5의 프로모터에 바인딩한다는 게 알려졌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걸 봤을 때 금방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E2F4는 보통 P130나 P107이라는 RB 패밀리 멤버, 즉 스몰 셀 런 캔서에서도 많이 뮤테이션이 되어 있는 그 프로틴과 컴플렉스를 이루어서 보통 서프레션을 합니다. 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이 프로틴이 없어졌면, 즉 스몰 셀 런 캔서 같은 경우나 여러 가지 경우에서 이 프로틴들이 사라졌을 때는 E2F가 더 이상 작용을 못하는 거죠. 리프레서처럼. 그래서 대신에 그 자리를 E2F1이라는 어떤 액티베이터가 와서 메꾸고 트랜스크립션이 갑자기 인덕션이 되는 겁니다. 그게 가설인데요. 저희가 그 가설을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다시 한번 프리캔서러스라는 그 셀 모델을 씁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그 프리캔서러스, 즉 윈5가 보통은 익스프레션이 안 되거나 되게 낮아 있는 그 셀에다가 이제 P130나 P107 아니면 E2F4를 이렇게 낙아웃을 해봅니다. 그러면 그 프로틴들이 낮아지거나 없어졌을 때 갑자기 윈5A가 올라가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거 하나만으로. 그래서 실제로 이 트랜스크리셔널 팩터나 리프레서나 그 코 리프레서들이 실제로 윈5A를 서프레션 하다가 튜머가 되는 과정에서 그 서프레션이 없어지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물론 중간에 여러 가지 프로틴들이 중간에 끼어서 또 릴레이를 할 수 있지만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다시 이 세포에다가 렌티바이러스를 이용해서 P130를 레스큐를 해봅니다. 그럼 보면은 레스큐를 하면 다시 레스큐를 했을 때 윈5A가 갑자기 또 낮아집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런 결과를 통해서 P130랑 P107이 보통은 윈5A를 익스프레션을 조절하는구나, 레귤레이션 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그게 없어졌을 때 스몰 셀 런 캔서처럼 없어졌을 때 이제 윈5A가 올라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업스트림을 대충 알게 됐고 이제 갑자기 당연히 궁금한 건 또 그럼 윈5A는 어떻게 하길래 프롤리퍼레이션과 서바이벌을 이렇게 도울까? 윈5A도 사실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꽤 잘 알려져 있는 프로틴입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다시피 다운스트림에 이렇게 여러 가지 미디에이터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 중에 좀 눈에 띄는 그 패밀리가 이 로우 패밀리 오브 스몰 GTPas라고 이게 GTP랑 GDP 폼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시그널링을 미디에이션 하게 되는데요. 보통 보면은 GTP 바운드 폼이 KRAS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RAS 프로틴처럼 시그널링을 미디에이션 하는데요. 저희가 그 프로틴들을 이렇게 쫙 한번 조사를 합니다. 이게 조사를 했을 때 다른 프로틴에서는 거의 변화가 없는데 이제 로우 A만 유독히 윈5A를 오버 익스프레션 하면 굉장히 액티비티가 올라갑니다. 네. 익스프레션과 액티비티가 동시에 올라가죠. 또 반대로 윈5A를 낙아웃을 하면 그 익스프레션 레벨이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마우스 셀도 그렇고 이제 휴먼 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약간 놀라웠던 게 굉장히 윈5A가 셀렉티브하게 선택적으로 로에이를 익스프레션을 조절하고 동시에 그럼으로써 액티비티를 조절한다고 이게 보여진 거죠. 이게 좀 재밌긴 하는데 또 너무 뭐라고 해야 되나, 살짝 의심을 좀 하게 되는데요. 이게 실제로 그럴까? 그래서 저희가 좀 더 많은 일을 해보죠. 그래서 저런 셀라인 말고도 그 마우스에서 꺼낸 그 셀라인도 조사를 해봤을 때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건 거의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로에이만 이렇게 변합니다. 그리고 더 새로운 걸 알게 된 게 그 다운스트림에서는 또 한 가지만 변합니다. 여기서는 준카이네즈인데 준카이네즈는 프로틴은 똑같습니다. 근데 파스포레이션, 즉 액티베이션을 암시하는 파스포레이션만 이렇게 변합니다. 나머지는 하나도 안 변하고요. 또 그 로에이 패밀리의 가장 잘 알려진 펑션 중에 하나는 그 셀 모양을 되게 변화시킵니다. 이렇게 막 필로포디아 같게 해서 옆으로 이렇게 막 자라고 넓히고 하는 그런 모팔러지를 만드는데 거기 그런 결과를 낳는 여러 가지 오른쪽에 보면 락1이랑 MIPT1, MLC2 같은 그런 마이오신 라이체인 같은 그런 프로틴들은
보통 변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스몰 셀 런 캔서는 그 패스웨이가 별로 영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마우스 셀에만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게 휴먼 셀 라인을 봤을 때도 휴먼 셀 라인에서만 노멀 렁에 비해서 굉장히 그 로우 A와 그 파스포 준카이네이즈가 레벨이 굉장히 이제 뚜렷하게 변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휴먼하고 마우스가 굉장히 컨시스턴 같은 거죠. 그러면 이 모든 게 이제 실제로 로우 A가 혼자 다 아는지, 로우 A는 그냥 하나일 뿐인데 우리가 다른 모든 걸 이렇게 검증할 수는 없었으니까 그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레스큐 실험을 해보는 거죠. 즉 윈5의 시그널링이 로우 A를 주로 통해서 가는지 아니면 로우 A는 그냥 일부일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레스큐 실험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레스큐를 할 수 있는데요. 레스큐 할 때 저희가 특별하게 익스프레션 포트는 이제 약간 도미넌 액티브 폼입니다. 왜냐하면 윈5의 낙아웃셀은 업스트림 시그널링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니까 일부러 액티베이션을 시키기 위해서 그 액티브 폼을 쓴 거죠. 이랬을 때 윈5에서는 아까도 보시다시피 그 콜로니가 굉장히 낮아져 있는데 컨트롤에 비해서 근데 그 도미넌 액티브 폼을 익스프레션 시키면 그게 레스큐가 됩니다. 그리고 레스큐 정도가 거의 윈5A가 존재하는 그 셀들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는 로우 A가 정말 크리티컬한 아주 메인 시그널 트랜스듀서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윈5A. 저희가 이런 결과들에서 약간 계속 로우 A에 집중하고 그랬던 이유는 또 이게 유전적으로만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스몰 모레큘러 이니비터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여기 보면 로신이라고 이제 이거는 로우 A만 이니비션을 하는 게 아니라 로우 A, B, C라는 아이소폼까지 이렇게 타겟을 합니다. 근데 로우 A하고 B와 C는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진 않았는데 차이가 거의 없어요. 로우 A만 차이를 보입니다. 그래서 무슨 효과가 있으면 로우 A를 타겟할 거다라고 그냥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드럭을 트리스를 하면은 그 로우 A GTP 바운드 폼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익스프레션은 변화를 시키지 않습니다. 그 GTP 바운드 폼, 즉 액티비티만 변화를 시키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그 액티비티가 낮아지면 파스포레이션도 낮아집니다. 근데 나머지 얼크나 P30의 다른 모든 그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는 그 카이네이즈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드럭을 갖고 몇 번 더 실험을 했는데요. 그 마우스 스몰셀 도즈 디펜던트하게 그 셀 바이오빌리티가 줄어드는 반면에 그 다른 로우 패밀리 멤버의 락건 CD64는 막 100마이크로몰라까지 트리트먼트를 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셀바에 굉장히 특이한 건데요. 그리고 또 이런 어떤 셀 억제 반응은 로우 A가 반드시 존재해야 가능하다는 거죠. 즉 스몰 셀 런 캔서 셀 같은 경우에는 존재하니까 드럭을 치면 낮아지는데 VSC 같은 경우에는 드럭이 있던 거 어떤 간에 그 성장의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로우 A를 집어넣어주는 순간 그 드럭이 굉장히 예민해지는 거죠. 즉 이 모든 게 말해주는 거는 실제로 로신이라는 이 드럭이 로우 A를 타겟한다는 것을 그냥 한 번 더 증명하는 거예요. 물론 저런 실험보다 더 재미있는 실험은 이제 휴먼 셀은 어떨까 그걸 보는 거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여기 보여준 대로 한 게 뭐냐면 non small cell lung cancer라는 셀과 여러 가지 스몰 셀 런 캔서 셀 라인들, 휴먼 셀 라인들 이렇게 동시에 테스트를 해봅니다. 이렇게 그냥 대충 나눠봤는데요. 놀랍게도 non small cell lung cancer는 50 마이크로몰라까지 집어넣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반면에 스몰 셀 런 캔서는 굉장히 센시티브한 애도 있지만 일부는 또 반응을 안 하기도 합니다. 이게 근데 굉장히 저희가 굉장히 익숙한 어떤 패턴이거든요. 휴먼 셀은 캔서 셀 라인들은 같은 튜머 종류에서 나와도 굉장히 헤테로지니어스합니다. 굉장히 다양하죠. 그 이유를 알고자 하는 게 사람들이 요즘 굉장히 궁금해하는데 아무튼 이런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연하게 질문은 왜 non-small cell lung cancer 셀과 일부 small cell lung cancer 셀은 반응을 안 하고 어떤 셀들은 왜 반응을 할까? 그게 굉장히 궁금했던 거죠. 그러니까 뭐가 그거를 결정할까?
그걸 하기 위해서 그냥 간단한 시도를 해본 게 뭐냐면 이제 그냥 이 셀 라인들을 보고서 그 타겟 프로틴들을 한번 봤습니다. 즉 윈5A가 당연히 존재를 해야 되고 그 로에이도 어느 정도 익스프레션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로에이 익스프레션 말고도 액티버티도 중요하니까 이렇게 또 보게 됐습니다.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그 어떤 익스프레션 정도랑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얼핏 보면은 뭔가 이게 안 보이는 것 같죠. 예. 그래서 근데 이렇게 자세하게 보면은 거기에 약간의 어떤 그 좀 재미있는 흥미로운 코릴레이션이 있습니다. 즉 로에이 액티버티와 즉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죠. 그러니까 로에이 레벨에서 액티버티가 되는 그러니까 GTB 바운드 폼의 레이쇼를 보면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이제 덴시토메트리를 통해서 이렇게 ኳ니피케이션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밑에 그래프를 보면은 그러니까 H524를 1로 잡고서 나머지를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1보다 낮은 셀들은 여기에서 보셨을 때 반응을 안 합니다. 하지만 1이거나 그보다 높은 셀들은 굉장히 반응을 잘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게 된 게 뭐냐면 이 레이쇼가 1이 되느냐 이상이냐 1이나 이상이냐 아니면 그 밑이냐는 윈5A가 결정을 합니다. 보시다시피 넌 스몰 셀 런캐 셀과 이 두 가지 스몰 셀 런캐 셀은 이제 윈5A가 거의 없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그 레이쇼가 굉장히 낮습니다. 물론 이 정도 차이의 레이쇼를 갖고서 뭘 얼마나 얘기했을지는 사실 여전히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데이터를 봤을 때는 어느 정도는 약간 되게 흥미로운 어떤 코릴레이션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물론 이제 이건 뭐든지 다 이제 인비트로에서 벌어지는 일이니까 저희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게 실제로 몸에서도 일어나느냐. 그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마치 드럭을 연상하듯이, 그러니까 드럭은 아니지만 노예를 완전히 없앨 수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저희가 테스트를 할 수 있죠. 똑같은 마우스 모델을 통해서. 그래서 마우스를 이렇게 튜머를 인덕션하고 차이는 로에이라는 진이 있냐 없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로에이가 없을 때는 튜머 발생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여기 밑에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그리고 이런 차이에는 당연히 또 그 파스포히스톤3 H3로 이렇게 레이블링 되는 프롤리퍼레이팅 하는 셀들이 현저하게 줄기 때문이라는 것도 이렇게 보게 된 거죠. 이걸 끝으로 저희는 이런 워킹 모델을 만들어냈는데요. 즉 업스트림에는 P130, P107이라는 이제 RB 튜머 스프레서 컴플렉스가 존재하고 이게 휴먼 페이션트에도 많이 일어나다시피 이게 인액티베이션이 되거나 아니면 뮤테이션이 됩니다. 그러면 윈5A가 증가가 되고 윈5A는 다운스트림의 로웨이랑 로웨이를 아주 선택적으로 이용해서 이제 프롤리퍼레이션과 서바이벌에 관여를 하고 그럼으로 해서 튜머 형성 과정과 튜머의 컨티뉴잉 그로스를 프로모션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패스웨이를 타겟하는 툴이 있으면 그런 어떤 그런 표적 치료의 전략에 어프로치에 단서를 제공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잠깐 그 애드버타이즈가 된 것 같은데 이 연구는 최근에 이제 캔서 리서치에 발표가 됐는데요. 억셉트 됐는데요. 그 연구는 지금은 이제 경북대학교의 조교수로 부임하신 김기훈 박사님이 이 주도를 하셨고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 명의 랩 멤버와 이제 아웃사이드 MD 앤더슨에 있는 박재일 박사님과 다른 분들이 이제 협력을 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했다는 것, 해낸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